제가 최근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단백질만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균형 잡힌 상태로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단백질만 먹는 거를 정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결국은 사망해요. 안녕하세요, 바르미들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꼭 한 번은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이 주제와 이제 깊은 이해관계는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래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 3개월 넘게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 목록과 복약 스케줄입니다. 이 내용이 적힌 포스트잇을 조심스레 건네며 한약과 같이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할 말을 잊고 잠시 어언벙벙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양제를 밥처럼 먹고 있는 이분 정말 건강한 게 맞았던 걸까요?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미량 영양소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보충제, 비타민 무기질 복합제제, 영양 강화 식품 등은 어떨까요? 천연이든 합성이든 영양제는 몸에 들어가면 같은 효과를 낼까요? 저는 합성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영양 결핍은 영양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년을 사는 동안 복용한 영양제를 꼽으라면 두세 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약을 언제든지 복용할 수 있는 한의사를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먹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는 밥처럼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만든 비타민이 생체 이용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인체는 합성화학 물질을 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천연 비타민 E와 합성 비타민 E를 각각 150mg씩 복용시킨 뒤 소변 검사를 했을 때 합성 비타민 E의 검출량이 소변에 훨씬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비타민과 같은 유기분자 천연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분자의 비대칭성은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화학적으로 분자를 합성했을 때 비대칭성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식품에서 한 가지 비타민만 추출하는 것은 그 비타민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보조인자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C가 완벽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오렌지 하나 안에 들어있는 30여 개의 영양성분과 보조성분을 모두 섭취하려면 30개의 알약을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스코르빈산을 추출하거나 비타민과 보조인자를 따로 먹는 것보다 영양소가 온전히 농축된 식품을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도 효율성 측면을 봐도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시판 가능한 영양제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부영제나 보존제, 연화제 등도 엄연히 합성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은 민감하게 따지면서 이러한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합성 첨가제들은 괜찮으신가요? 이러한 첨가 제품이 장기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소화, 흡수, 대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체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 많이 소비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성물질과 천연물질의 화학 구조가 같다고 하더라도 천연물질을 먹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이 합성물질을 먹었을 때 화학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합성 영양제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 영양제를 가량 장시간 복용해온 사람은 여러 가지 약물 중독 증상을 보입니다.
천연 물질을 통해서는 가행 섭취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C의 경우 합성 비타민으로 섭취했을 때 중독 반응이 발생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영양제를 여러 종류, 그것도 장기간 복용했다면 여느 약물처럼 간독성, 신독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단백질만 먹어도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균형 잡힌 상태로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단백질만 먹는 거를 정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결국은 사망해요. 단백질 중독 증상이 생기거든요. 단백질은 실제 우리가 그 영양소의 맥시멈 50% 정도까지고요. 거기에다가 다른 영양소들이 있어야지 이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질소가 기본적으로 단백질 성분인데 이 질소가 이제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 이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이 암모니아가 들어가면 이 암모니아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몸에 있는 수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말라 죽는 거예요. 갈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런 비슷한 유형. 영양제는 절대 밥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다양한 영양소들은 자연에서 온 식재료들에서 섭취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단 구성법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